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의 FOMC 정례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18일과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이자 초보 경영자 마크 주커버그를 만났습니다.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은 소득 상위 20에서 30%인 노인은 제외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명록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와 국민은행 노조의 갈등이 해결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수 속에 1900선을 재탈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김종성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93%, 17.52포인트 오른 1900.6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12일 이후 4거래일 만에 처음인데요. 미국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호조와 FOMC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 상승 마감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오늘 강보합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장중한테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그러나 장중 기관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다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580억 원, 462억 원어치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2,021억 원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업종이 3.60% 오른 것을 비롯해서 의료정밀, 운수장비, 전기전자, 섬유유복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비금속 광물과 운송창고, 통신업, 건설업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1.54% 오른 138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친 것을 비롯해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현대차 3인방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2에서 3분기 실적 개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4% 이상 올랐고 한국전력과 NHN 등도 상승했습니다. 네, STX그룹의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자 그룹에 대한 정상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STX그룹주가 일제히 급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TX 조선해양의 계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크게 나오면서 STX 조선해양과 STX 중공업 등 STX 그룹주들이 동반 급등했는데요. 반면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STX 페노션은 상장 폐지 우려가 커지면서 거래 재개 첫날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오늘 STX 조선해양은 10.91% 올랐고 STX 엔진은 13.27%, STX 중공업도 9.44% 뛰는 등 그룹주들이 모처럼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강세는 STX 조선해양의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TX 조선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 구조 조정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STX 조선해양의 실사를 맡은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은 지난 2달여간 STX 조선해양의 자산과 부채 등 재무 상태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내 STX 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내달 중으로 기업 실사가 끝나는 STX 중공업과 STX 엔진 등도 경영 정상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STX 조선해양이 경영 정상화에 성공하면 주가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반면 STX 페노션은 거래 재개 첫날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는데요.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로 거래가 재개됐지만 앞으로 매년 사후 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거래소로부터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의받아야 합니다. 거래소는 어제 상장 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라 STX 페노션의 주권이 상장 폐지될 수 있음을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수합병에 따른 급등주들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금융 지주에 피인수된 금호종금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우리금융 피인수 재료에 지난 10일 상한가를 시작으로 5거래일 중 4차례나 가격 제한폭까지 실소샀습니다. 이 기간 주가도 600원대에서 무려 82%나 단기 급등했는데요.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14일 금호종금에 1,4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의 실권주 일반 공모에 참여해서 40% 안팎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금요종금의 자회사 편입 조건인 지분 30% 이상을 확보해서 금호종금 인수를 확정 지었는데요. 이로써 금호종금은 우리금융지주의 14번째 계열사로 편입됐습니다. 그리고 태산 LCD도 M&A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태산 LCD는 전날 장 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서 채권 금융기관 협의회가 회사의 경영 정상화와 성공적인 워크업 졸업을 위해서 M&A를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지난 4월 22일 레인보우 어드바이저 유한회사를 자문회사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M&A 이슈를 빌미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사례가 올해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매각을 추진하는 법정관리 건설사인 벽산건설의 주가도 지난 4월 1만 원대에서 두 달여 만에 5만 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남광토건도 7천 원대에 불과하던 주가가 한 달여 만에 9배까지 치솟으며 6만 원을 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은 3만 원대에 머물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M&A 이슈가 호재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재료가 소멸되면 주가가 급락세를 보여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된다며 M&A 이후에도 재무적인 상황과 경영권이 안정화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김종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의 FOMC 정례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18일과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22일 벤 버냉키 연중 의장이 의회에서 출구 전략 시행에 대한 모호한 언급을 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던 만큼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의제는 미국 경제에 대한 기존 전망을 수정할지, 매달 850억 달러 수준에서 시행하는 자산 매입을 축소할지, 축소하거나 종료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일지 등입니다. 제3차 양적 완화로 불리는 연준의 정책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이후 주요국 증시가 급등하고 달러 가치가 움직이는 등 세계 금융시장에 강력한 부양책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인위적인 유동성 공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근심도 커지면서 출구 전략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그동안 출구 전략 시행 시기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던 연준이 이번 회의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세계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 마크 주커버그를 만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주커버그에게 새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 기조인 창조경제를 설명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벤처 창업 활성화, 페이스북과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주커버그는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들이 페이스북의 소셜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한국의 창조경제 추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회장과 구글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레리 페이지를 잇따라 만난 바 있습니다.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은 소득 상위 20에서 30%인 노인은 제외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지급 금액의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두고서는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오늘 제5차 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제시한 5가지 방안별 특성과 재정 부담 등을 검토하면서 기초연금 대상 범위와 급여 수준, 제도 명칭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급 대상 범위는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서 80%에게만 주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월 9만 6천 원씩 주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과 비슷한 범위에서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최대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데는 의견 일치를 봤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과 구체적 지급 방법을 두고서는 격론이 벌어지는 등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명록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와 국민은행 노조의 갈등이 해결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임 내정자는 오늘 오전 서울 명동 KB지주 본점을 찾아 출근 저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박병건 노조위원장 등
국민은행 노동지도부와 긴 시간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민은행 노조는 임 내정자가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지난 5일부터 명동 본점에서 출근 저지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임 내정자는 면담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정식 취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와 대화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 노조와의 소통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또 인위적인 구조 조정보다는 KB금융 구성원들의 1인당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은행의 리딩뱅크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전략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노조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업계 재원과 정부 예상 등으로 5년간 전국에 택시 2만 대에서 5만 대를 줄이고 과잉 공급 지역의 신규 면허 발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 회사가 유류비와 세차비 등 각종 운송 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부담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20일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안은 택시업계의 근본적 문제점인 과잉 공급을 없애는 데 초점을 두는 한편 택시 운전자와 업계를 지원하는 각종 방안을 담았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속보 지표를 추가로 개발키로 했습니다. 박성동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국가통계 발전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국장은 광업, 제조업 동향 조사 때 전월 실적뿐 아니라 당월 실적분도 조사하는 제조업 생산 속보 지수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제조업 생산에 대한 단기 예측 자료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런 관점에서 경기종합지수를 개선하고 경제통계 예측 시스템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돕고자 중소기업 가동률 및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8월 작전 세력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한 공매도 포지션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구경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공매도란 무엇이고 공매도 포지션 보고 제도라는 것은 무슨 제도입니까? 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공매도 포지션 제도는 투자자가 공매도에 나선 주식수가 상장회사 발행 주식의 0.01%를 웃돌 경우 해당 증권사와 성명, 공매도 포지션 등을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 시장 교란 및 불공정 거래 등에 적절히 대처하고 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규정을 일부 개정해 지난해 8월 3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공매도 포지션 보고 건수는 57,350건에 이릅니다. 제도 시행 첫 달인 지난해 9월 32,882건을 기록한 이후 매월 보고 건수는 4만 건에서 5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총 보고 건수는 43만 1,924건으로 하루 평균 2,200건의 가량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일부 작전 세력에 의해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매도 포지션 보고 제도를 실시하는데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요? 네, 하루 평균 2,200여 건의 공매도 포지션 보고가 나오고 있지만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이 제도 시행 이후 10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확인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고 대상이 모두 보고를 했는지 또 허위 보고가 있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셀트리온과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에 공매도 세력이 연계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기초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겨 제대로 된 조사를 내놓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대상이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아 미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도 없는데 누가 어떻게 보고했는지를 알 수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매도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금융당국은 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공매도 포지션 보고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포지션 보고 제도가 100%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라 제도 자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달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포지션 보고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앞으로 규정 개정 등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공매도 여부를 공시 의무화하는 방안과 함께 추진될 수도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네, 증권부 구경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옵티머스 G 프로가 국내 출시 4개월 만에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2월 말 출시된 옵티머스 G 프로는 하루 개통량이 1만 대를 넘을 정도로 판매 초기부터 탄력을 받았으며 출시 40일 만에 최단 기간 50만 대 판매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등 하드웨어의 완성도가 높은 데다 스마트 비디오, 듀얼 카메라 등 새로운 기능을 빠르게 업그레이드한 것이 인기 비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9월 22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 디지털 명화 전시회 시크릿 뮤지엄을 후원합니다. 시크릿 뮤지엄은 다빈치, 세잔, 모네, 렘브란트, 고흐 등 15세기에서 19세기 유럽 예술계를 주름잡은 거장의 대표작을 디지털 화면에 재현해 전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 85인치 UHD TV, 프리미엄 스마트 TV F8000 등 프리미엄 스마트 TV 70여 대를 지원합니다. 또 전시장 곳곳에 멀티스크린, 3D,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홀로그램 등을 배치해 영화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전시회의 컨셉을 부각시켰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어제 그룹사임 직원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덕 재무장을 통한 건강한 책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하나금융은 선포식을 통해 고객 중심, 정보 보호, 상호 존중, 도덕 교육 등 건강한 금융인으로서 필수적인 4대 책임을 선언하고 실천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는 것이 도덕의 황금률이라며 고객을 보호하고 직원뿐 아니라 직원 가족에게도 도덕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18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